사라진 연구원들. 2008년 11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의 한해안 절벽.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2명의 젊은 연구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김서연 연구원이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2살의 해양생물학자. 그녀는 3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산호생태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공기가 정말 다르죠? 조수한 연구원이 트럭 짐칸에서 장비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31살 김서연과 같은 연구팀 소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원 시절부터 함께 연구를 진행해온 동료였습니다. 이번 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조 연구원. 김서연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주 동안 이곳 산호 군락의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준비는 완벽하니까요. 조수환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귀포 남쪽 해안의 한 연구시설이었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와 장비 보관실, 그리고 바다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선착장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김서연 연구원과 조수환 연구원이시군요. 건물 입구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관리하는 박민수입니다. 박민수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얼굴에는 바닷바람을 오래 맞은 사람 특유의 주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주 동안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김서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민수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짐부터 정리하시죠. 방은 2층에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서연과 조수환은 일찍 일어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해안선 북쪽 500m 지점부터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김서연이 노트북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수심은 약 15m에서 25m 사이. 산호 군락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죠. 조수환이 다이빙 장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는 충분히 충전했고요. GPS 다이빙 컴퓨터도 정상 작동합니다. 두 사람은 전문 장비를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수중 촬영용 카메라는 800만 원짜리 최신형이었습니다. 방수 깊이 100m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 4K 화질로 수중 생태를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박민수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파도도 잔잔하고 시야도 좋을 겁니다. 이 지역 바다를 잘 아시나 봐요? 조수환이 물었습니다.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으니까요. 박민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해안의 모든 암초와 해류를 다 알죠. 그럼 혹시 위험한 지역이 있나요? 김서연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북쪽으로 1km 지점에 강한 조류가 있어요. 박민수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절대 가지 마세요. 아무리 실력 좋은 다이버라도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두 연구원은 오전 8시에 첫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물속은 예상보다 투명했습니다. 시야가 20m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김서연이 수중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산호 군락이 형형색색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의 산호들. 그 사이를 열대어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시작합니다. 조수환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 소리가 물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수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247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산호의 종류와 분포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첫 조사는 대성공이에요. 김서연이 물 밖으로 나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논문 한 편은 거뜬하겠어요. 내일은 더 깊은 곳을 조사해볼까요? 조수환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수심 30m 지점도 확인해봐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연구원은 매일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조 연구원, 이것 좀 보세요. 11월 10일 저녁, 김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어제 촬영한 사진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조수환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중동굴 입구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동굴 안쪽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확대하자 희미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인공적으로 보이는 구조물 같았습니다. 내일 이 동굴을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김서연이 사진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곳인데 말이죠.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수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굴 다이빙은 위험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입구만 확인하고 올게요.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박민수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후에 날씨가 변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2시간만 조사하고 올게요.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오전 9시에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동굴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수심 18m 지점, 커다란 암초 뒤편에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입구가 생각보다 넓네요.
조수환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동굴 안쪽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부터 찍고 판단하죠. 김서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동굴 내부가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벽면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는 표시들. 이게 뭐죠? 조수환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새긴 거예요. 김서연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많이 촬영해야 해요. 이건 중요한 발견이에요. 두 사람은 30분 동안 동굴 입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총 89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올라가죠. 김서연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다이빙이 될 것이라는 것을. 11월 15일 금요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잔잔한 파도. 오늘이 이번 조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김서연이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동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거예요. 준비는 다 됐어요. 조수환이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새 걸로 교체했고요. 오전 7시, 박민수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다녀올게요. 김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두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수중 카메라, GPS 다이빙 컴퓨터, 손전등, 예비 산소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수환이 박민수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7시쯤 돌아올게요. 이것이 박민수가 그들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두 연구원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온은 19도, 시야는 25m로 매우 좋았습니다. 동굴까지 약 1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김서연이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주변도 관찰하죠. 두 사람은 여유롭게 헤엄쳐 갔습니다. 익숙한 산호 군락을 지나 어제 발견한 암초를 향해 오전 9시 17분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볼까요? 조수환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동굴 왼쪽 벽면을 촬영할게요. 김서연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조 연구원은 오른쪽을 부탁해요. 두 사람은 체계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플래시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오전 10시 43분, 조수환이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연구원, 이리 와보세요. 동굴 깊숙한 곳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 안쪽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조수환이 손을 틈 사이로 넣어봤습니다. 해류가 느껴져요. 꽤 강한데요? 조심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김서연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경고를 이겼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한 장만 더. 조수환이 카메라를 틈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강한 힘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으악. 조수환의 비명이 무전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조 연구원, 김서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류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놓치면 안 돼. 김서연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만이 동굴 바닥에 떨어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박민수는 연구시설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연구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7시에 온다고 했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김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조수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장비 고장인가? 박민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해안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올라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김 연구원, 조 연구원, 그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오후 9시, 박민수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명의 연구원이 오늘 아침부터 바다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귀포 남쪽 해안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연구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즉시 해양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30분 후, 해양경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헬기와 구조선이 동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구조대장이 박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쯤입니다. 그때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북쪽 해안 쪽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그쪽을 조사했거든요. 구조대는 즉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해안선을 따라 서치라이트를 비췄습니다. 구조선이 바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색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떤 흔적도 없어요. 다이버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장비도 사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색하세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구조대장이 지시했습니다. 오후 2시, 한 다이버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수심 18m 지점. 암초 뒤편의 동굴 입구. 그곳에 카메라 한 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실종자들의 카메라인가요? 다이버가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건져 올렸습니다. 박민수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조수한 연구원이 사용하던 카메라예요. 다른 장비는 없나요? 아니요. 이것만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는 즉시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수사팀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화이트보드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실종자 김서연, 조수한 2명의 연구원. 실종 일시 11월 15일 오전 8시 30분 이후. 발견물 수중 카메라 1대. 목격자 박민수 시설관리자. 카메라 분석 결과는 나왔나요? 이정민 경감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방수 케이스가 손상되어서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분석하세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카메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카드는 다행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총 342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봤나요? 네, 대부분 산호와 해양 생물 사진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이 특이합니다. 화면에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동굴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 벽면에 새겨진 이상한 표시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이게 뭐죠? 이정민 경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촬영 시각은 오전 10시 47분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세요. GPS 좌표도 확인하고. 이미 했습니다. 좌표는. 기술팀 직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실종 신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이에요. 500m? 김태훈 경위가 놀랐습니다. 박민수 씨 진술과 다른데요? 그가 북쪽을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수사팀은 박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민수 씨, 연구원들이 북쪽을 조사한다고 확실히 말했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정확히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수도. 그날 아침에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날씨 이야기를 했고요.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쯤 돌아온다고 했어요. 다른 건요? 어디를 조사할 거라는 말은 없었나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박민수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신원을 조회해보세요. 이정민 경감이 지시했습니다. 과거 전과 기록이나 금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회 결과는 다음날 나왔습니다. 박민수 45세, 15년간 해양연구시설관리자로 근무, 전과 기록 없음. 하지만 김태훈 경위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2년 전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하네요. 현재는 갚았나요? 아니요. 아직 1억 5천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흥미롭군요. 이정민 경감이 턱을 쓸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11월 20일 실종 사건 발생 5일째.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색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 구조대장이 보고했습니다. 5일 동안 해안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요? 이정민 경감이 물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구조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온이 19도였고 만약 표류했다면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경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정민 경감이 수사팀을 모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카메라, GPS 다이빙 컴퓨터, 그리고 연구 노트.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증거물들은 제주해양경찰서 증거품 보관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보관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증거물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증거관리 담당 최수진 경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수중 카메라 1대, 제조사 올림푸스 모델명 TG-6, 가격은 약 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둘째, GPS 다이빙 컴퓨터 2대, 제조사 가민. 셋째, 방수 연구 노트 3건. 넷째, 백팩 2개와 개인 소지품들. 모든 증거물에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졌습니다.
이 증거물들은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여기 보관됩니다. 최수진 경사가 설명했습니다. 출입은 수사관들만 가능하고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팀은 동굴 탐사를 준비했습니다. 전문 동굴 다이빙 팀을 섭외했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문가들이에요. 동굴 내부를 완전히 탐사할 겁니다. 11월 25일 동굴 탐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다이버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동굴 구조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팀장 강민호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입구에서 약 20m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왼쪽은 막혀있고 오른쪽은 더 깊이 이어져요.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이정민 경감이 지시했습니다. 다이버들은 오른쪽 통로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심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25m, 30m, 35m. 여기 뭔가 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틈이 있어요. 물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너무 좁고 해류가 너무 강해요. 하지만 강민호가 손전등을 틈 안쪽으로 비췄습니다. 안쪽이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촬영해보세요. 강민호는 방수 카메라를 틈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셔터가 여러 번 터졌습니다. 촬영 완료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30분 후 다이버들이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확인해 봅시다. 카메라의 사진들이 노트북에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틈 너머의 공간. 그곳에는 인공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금속 재질의 무언가, 녹슬고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이건 오래된 장비 같은데요. 강민호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전 물건일 겁니다. 무슨 용도의 장비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요. 사진들은 즉시 전문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해양고고학자와 장비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했습니다. 3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구조물은 19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고고학자 박진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형태로 보아 어업 관련 장비 같습니다. 아마도 불법 조업 장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실종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정민 경감이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박진수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동굴이 과거에도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사진 한쪽 구석에 희미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건 천조각 같은데요. 최근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실종자들의 것일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려면 직접 회수해야 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이정민 경감이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강민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두 번째 동굴 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수중 로봇, 강력한 조명, 특수회수 장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수중 로봇을 먼저 투입하겠습니다. 작은 로봇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케이블로 연결되어 실시간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동굴 입구 진입, 화면에 어두운 통로가 보였습니다. 로봇이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오른쪽 통로로 이동 중, 수심 35m 도달, 틈 발견, 접근합니다. 로봇이 작은 틈 앞에 멈췄습니다. 기계 팔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회수 작업 시작. 로봇의 집게가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확보했습니다. 회수합니다. 20분 후 로봇이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집게에는 젖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물을 회수했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천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이빙 슈트 조각 같은데요. 천은 즉시 증거 봉투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과학 수사대로 보내졌습니다. DNA 분석과 섬유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사팀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2월 10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입니다. 과학수사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천 조각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김서영과 조수환의 DNA와 일치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말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군요. 이정민 경감이 중얼거렸습니다. 섬유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 천은 고급 다이빙 슈트 재질이에요. 찢어진 흔적이 있고 강한 외력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력이요? 네, 아마도 강한 해류에 휩쓸리면서 어딘가에 걸려 찢어진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5일 오전 10시 47분 이정민 경감이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두 연구원이 동굴을 조사하던 중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고 갑자기 강한 해류에 휩쓸렸습니다. 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다이빙 슈트가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었습니다. 12월 15일 수사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민 경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김서연, 조수환, 실종 원인 동굴 탐사 중 강한 해류에 휩쓸림, 발견 증거 카메라, 다이빙 슈트 조각, 용의자 없음, 사건 성격 사고로 추정.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굴 너머로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미제로 남는 건가요? 김태훈 경위가 물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정민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건 파일은 열어두겠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증거물들은 계속 보관실에 보관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조사될 날을 기다리며 2009년이 지나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연구시설은 2010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박민수는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정민 경감은 승진하여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김태훈 경위는 여전히 제주에서 근무했습니다. 증거품 보관실의 물건들, 그것들만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제주해양경찰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물을 새 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증거관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최수진 경사는 퇴직했고 새로운 담당자 정민수 경사가 부임했습니다. 증거물 이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민수 경사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증거물, 수십 년 동안 쌓인 미제 사건들의 흔적, 2008년 실종 사건 증거물, 그가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GPS 장치, 노트, 백팩,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옮기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증거물 중 하나가 곧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전 작업은 외부 업체에 맡겨졌습니다. 제주종합물류입니다. 업체 담당자가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옮기겠습니다. 작업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12명의 인력, 그중 1명이 박민수였습니다. 2010년 연구시설이 폐쇄된 후 그는 여러 직장을 전전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일이라도 해야지. 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증거품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 번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 박스들을 옮기세요. 정민수 경사가 지시했습니다. 박민수는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심해서 옮기세요. 증거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박스를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관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박스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익숙한 물건이 보였습니다. 수중 카메라, 올림푸스 TG-6. 이건, 그는 숨이 멎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실종된 연구원들이 사용하던 카메라. 왜 이게 여기 있지? 박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경사는 다른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은 복도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박민수의 손이 카메라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안 돼. 이건 증거물이야. 하지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줄어들지 않는 원금. 이 카메라 중고로 팔면 얼마나 받을까? 그는 가격을 떠올렸습니다. 새 제품이 800만 원, 중고라도 4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범죄야.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카메라를 짚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작았습니다.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크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는 복도에만 있었습니다. 보관실 내부는 사각지대였습니다. 미제 사건이잖아. 어차피 다시 조사할 일도 없을 거고. 박민수는 카메라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민수 씨, 작업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민수 경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박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른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 작업은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기간 동안 초조했습니다. 혹시 카메라가 없어진 걸 알아차리지 않을까? 혹시 누군가 봤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수 경사가 작업팀에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옮겼습니다. 박민수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카메라 전문 커뮤니티. 여기에 올리면 되겠어.
박민수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Ocean Lover,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다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그는 카메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방수 케이스 덕분에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글을 올려야지.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올림푸스 TG-6 수중 카메라 판매합니다. 거의 새 제품, 사용 횟수 적음, 가격 400만 원 흥정 가능. 글을 올리고 나서 박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추적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첫 번째 문의가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민수는 조금씩 증거물들을 빼돌렸습니다. 이전 작업 때 가져온 것은 카메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GPS 다이빙 컴퓨터, 수중 조명, 방수 케이스. 그는 이 물건들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총 27건의 거래, 약 2천만 원의 수입,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박민수는 제주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사건이 떠올라 그는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해운대에 작은 다이빙 샵을 열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또 다른 빚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자.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 홍대 근처 사진작가 한지우는 중고 카메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중 촬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는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중고를 알아보는 중이야. 게시판을 스크롤하다가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림푸스 TG-6 수중 카메라 판매합니다. 거의 새 제품, 사용 횟수 적음, 가격 흥정 가능. 오, 이거 괜찮은데? 한지우가 게시글을 클릭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정말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해봐야겠다. 그는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구매 희망합니다. 직거래 가능한가요? 다음 날 판매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홍대에서 만날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지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홍대 입구 카페.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판매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와, 정말 상태가 좋네요. 한지우가 카메라를 살펴봤습니다. 작동도 잘 되고요. 네,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한지우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중 촬영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는 카메라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배터리, 메모리 카드 슬롯, 방수 패킹,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네? 슬롯을 열자 SD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깜빡한 건가? 그는 카드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남아있나 확인해봐야지. 파일 탐색기가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 342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오, 꽤 많이 찍었네. 한지우가 사진들을 열어봤습니다. 수중 사진들이었습니다. 산호, 열대어, 해양 생물들.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데? 사진들의 퀄리티가 상당했습니다. 구도, 조명, 색감 모두 훌륭했습니다. 계속 사진을 넘기다가 한지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들, 촬영 날짜가 2008년이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일자, 2008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8년 전 사진이라고? 그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사진들이 특히 이상했습니다. 동굴 내부 사진, 흔들린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초점이 맞지 않은 흐릿한 이미지. 이게 뭐지? 한지우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흔적, 물결 무늬, 그리고 시간, 오전 10시 47분. 이건 사고 직전 사진 아닌가? 그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 카메라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지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제주도 다이빙 사고, 2008년 수중 촬영 실종, 2008년 해양연구원 사고.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주 서귀포 해양연구원 2명 실종, 미제 사건으로 남은 바다의 비밀. 기사들을 읽으며 한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실종자들의 것이었다고? 그는 더 많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김서연, 조수환 연구원 실종. 마지막 흔적은 수중 카메라. 8년째 미제 사건.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한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제주해양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008년 실종 사건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형사과 김태훈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한지우라고 합니다. 2008년 제주 실종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요.
2008년 사건이요? 김태훈 경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제보인가요? 실종된 연구원들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훈 경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서울입니다. 카메라를 어떻게 구하셨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샀습니다. 판매자는 누구죠? 그건 제가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김태훈 경위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카메라를 절대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지도 마세요. 제가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년 만에 사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태훈 경위는 제주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사건,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2008년 그 사건, 젊은 두 연구원의 실종,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던 좌절감,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저녁 7시, 김태훈 경위는 한지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지우 씨죠?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메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한지우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훈 경위는 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올림푸스 TG-6.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 이게 조수한 연구원의 카메라야.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 봐야겠어. 카메라 밑면에 새겨진 번호.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주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물 관리실입니다. 저 김태훈인데요. 2008년 실종사건 증거물 시리얼 넘버 좀 확인해 주세요. 잠시만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림푸스 TG-6 시리얼 넘버 TG6-2008-1115입니다. TG6-2008-1115. 김태훈 경위가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지우 씨, 이 카메라를 누구에게서 샀죠?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자입니다. 한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판매자 정보가 있습니다. 아이디는 오션러브이고요. 연락처는 좋아요. 이 정보 저에게 전달해주세요. 김태훈 경위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 만난 사람 인상차기를 말씀해주세요. 3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격의 안경을 썼고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른 특징은요? 왼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손등에 긴 흉터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충분한 정보예요. 김태훈 경위가 카메라를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판매자를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날 제주해양경찰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8년 만에 결정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실종자의 카메라가 서울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새로 부임한 해양경찰서장 박성은이 물었습니다. 증거물은 우리 보관실에 있는 거 아닌가요? 확인해봤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관실에 있는 카메라는 김서연 연구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조수한 연구원의 카메라는 기록에는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물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박성훈 서장이 놀랐습니다. 증거물이 분실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거죠? 확인 중입니다. 김태훈 경위가 대답했습니다. 2013년 청사 이전 때 분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담당자를 찾아봐야겠어요. 수사팀은 2013년 증거물 이전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정민수 경사입니다. 현재 어디 있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연락처를 찾아서 면담을 요청하세요. 이틀 후 정민수 전 경사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씨, 2013년 증거물 이전 작업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 2008년 실종 사건 증거물도 옮겼죠? 그랬을 겁니다. 모든 증거물을 다 옮겼으니까요. 혹시 카메라가 2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정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당시 다른 사람도 작업에 참여했나요? 네, 보조 인력 몇 명이 도왔습니다. 외부 용역 업체 직원들이었어요. 그 업체 이름이 뭐죠? 제주종합물류였던 것 같은데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수사팀은 제주종합물류를 조사했습니다. 2013년 당시 직원 명단입니다. 총 12명이 청사 이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던 김태훈 경위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박민수. 이 사람 혹시 그는 과거 수사 기록을 뒤졌습니다. 맞아. 2008년 당시 연구시설 관리자였던 박민수. 동명이인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봐야죠. 확인 결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박민수가 2013년에 물류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우연히 증거물 이전 작업에 참여했다고? 김태훈 경위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박민수를 찾아야 합니다. 박성훈 서장이 지시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파악하세요. 수사팀은 박민수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2010년 연구시설 폐쇄 후 실직,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직장을 전전, 2015년 제주를 떠나 부산으로 이주, 현재 부산 해운대에 거주 중입니다. 직업은 다이빙 강사로 확인됩니다. 부산으로 가야겠군요. 김태훈 경위가 출장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부산 해운대 한 다이빙 샵 앞, 여기가 박민수가 일하는 곳입니다. 김태훈 경위와 동료 경찰관이 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네, 누구시죠?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 김태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로? 2008년 실종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8년이나 지났는데요? 박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박민수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서울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증거품 보관실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저는 모릅니다. 박민수가 부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2013년에 증거물 이전 작업에 참여하셨죠? 그건 그냥 아르바이트였어요. 물류업체에서 단기로 일한 거예요. 그때 이 카메라를 보셨나요? 기억 안 납니다. 워낙 많은 물건을 옮겼으니까요. 김태훈 경위는 박민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행동들, 눈을 피하는 것, 손을 계속 움직이는 것, 목소리가 떨리는 것. 박민수 씨,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 오션러브를 아시나요? 모릅니다. 이 아이디로 최근 3년간 해양 장비를 여러 건 판매했더군요. 저와는 관계없습니다. IP 추적 결과 부산 해운대 지역입니다. 정확히 이 주소에서 접속했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태훈 경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협조하시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박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2013년 이전 작업 때 증거물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고 고가의 장비들이 그냥 보관실에 있는 게 아까웠어요. 어차피 미제 사건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 외에 다른 것도 가져갔나요? 네, GPS 장치, 조명, 방수 케이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팔았습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죄책감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도 중요했어요. 당신은 2008년 사건 당시에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말했습니다. 혹시 실종 사건 자체에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박민수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실종 사건과는 정말 무관합니다. 그저 증거물을 훔친 것뿐이에요. 믿을 수 없는데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그들을 보냈고 그 이후로 다시 보지 못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제게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회관에 있었어요. 마을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이 봤을 겁니다. 수사팀은 즉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당시 마을 회의 기록, 참석자 명단, 박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참석, 여러 증인이 확인했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실하네요. 김태훈 경위가 인정했습니다.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절도는 명백합니다. 박민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추가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GPS 장치, 수중 조명, 방수 케이스, 모두 2008년 실종 사건의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총 15개의 물품이 회수되었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보고했습니다. 박민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증거물들은 모두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8년 만에 이제 다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증거물들을 살펴봤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수사팀이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최신 기술로 재분석하겠습니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시도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복구 성공했습니다. 기술팀이 보고했습니다. 총 73개의 삭제된 파일. 대부분 동굴 내부 사진입니다.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동굴의 더 깊은 곳.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 이건 김태훈 경위가 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물속에 뭔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분석한 결과 천 조각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검은색, 다이빙 슈트 재질 같습니다. 2013년에 회수했던 천 조각과 비교해보세요. 비교 분석 결과
동일한 재질입니다. 같은 다이빙 슈트에서 나온 조각들이에요. GPS 데이터도 분석했습니다. 다른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마지막 위치 기록이 있어요. 지도에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실종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수심 약 50m 지점. 그곳까지 해류에 휩쓸려간 거군요. 탐사가 가능한 지점인가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세요. 마지막 탐사를 진행합니다. 박성훈 서장이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2016년 10월 제주해양경찰서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훈 서장이 선언했습니다. 탐사 지점은 수심 50m. 김태훈 경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GPS 마지막 기록 위치입니다. 위험한 깊이네요. 전문 다이버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박성훈 서장이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전문 다이버들이 모였습니다. 2016년 10월 15일, 8년 전 그들이 사라진 날과 똑같은 날짜, 오전 6시, 탐사팀이 배에 올랐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약 30분 소요됩니다. 배는 천천히 출항했습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오전 7시, 5명의 다이버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 10m, 강민호가 보고했습니다. 계속 하강합니다. 천천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20m, 30m, 40m,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심 50m 도달, 조명을 켜세요. 강력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해저가 밝게 비춰졌습니다. 주변을 수색하세요. 5명이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한 다이버가 소리쳤습니다. 다이빙 슈트 조각입니다. 더 찾아보세요. 장갑 하나 발견. 이쪽에 핀이 있어요. 하나둘씩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류의 방향을 보면 강민호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왔을 것 같습니다. 팀은 해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약 100m를 이동했습니다.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강민호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로프를 사용합시다. 입구에 로프를 고정하고 전진했습니다. 약 50m를 들어갔을 때 여기 뭔가 있습니다. 조명을 비추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바닥에 2개의 형체가 있었습니다. 시신입니다. 8년 만에 김서영과 조수환을 찾았습니다.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강민호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시신 이구 발견했습니다. 배 위에서 김태훈 경위가 무전을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8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시신 회수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 시신들이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신들은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익사입니다. 법의학자가 보고했습니다. 신원은 DNA 대조 결과 확실합니다. 김서연, 조수환 2분이 맞습니다. 재구성해보겠습니다. 법의학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 연구원이 동굴을 조사하던 중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강한 해류가 발생했고 2 사람은 해류에 휩쓸려 틈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해류를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갔고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산소가 떨어지면서 결국 익사하게 된 것입니다. 2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였습니다. 김서연의 부모님이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70대의 노부부, 8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을 찾았다고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훈 경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야 딸을 집에 데려올 수 있어요. 조수환의 가족도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시신과 대면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연구자였습니다. 연구소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했고 진실을 탐구했습니다. 2016년 11월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 연구원 실종 사건. 사고사로 최종 결론. 박성훈 서장이 발표했습니다. 8년간의 미제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8년 만에 사건을 해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다행입니다. 김태훈 경위가 대답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파일이 닫혔습니다. 2017년 제주 서귀포 해안 그 동굴 입구에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위험, 출입 금지, 그리고 작은 추모비도 세워졌습니다. 해양연구원 김서연, 조수환을 추모하며 바다를 사랑했던 2 영혼이 이곳에서 잠들다. 김태훈 경위는 가끔 그곳을 찾았습니다. 8년이 걸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김서연과 조수환의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2명의 학생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어졌습니다. 한지우는 수중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두 연구원의 열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박민수는 형을 마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시는 바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김태우는 은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김서연과 조수환의 부모님은 매년 11월 15일이면 제주를 찾았습니다. 추모비 앞에 서서 자식들을 기억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날의 사고를, 두 젊은이의 열정을,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한 8년의 노력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안녕. 김태훈이 바다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파도가 해변을 쓸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김서연과 조수환. 그들은 이제 별이 되어 영원히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별이 빛나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